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화이트아웃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펙업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펙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 장비, 영웅 전용 무기, 영주 장비, 그리고 영주 보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그 영웅 장비는 파괴력과 HP에 관련되어 있고, 영웅 전용 장비 또한 파괴력과 HP, 그리고 전용 스킬과 관련되어 있고, 영주 장비는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영주 보석은 파괴력과 HP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웅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영웅의 성급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방패 영웅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글은 67강 해놨고 그 다음에 장갑은 100강, 그리고 벨트도 100강, 그리고 신발은 67강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놨죠.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은 고글 파괴력, 장갑 HP, 벨트 HP, 신발 파괴력 이렇게 수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병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겠어요? 파괴력이라는 거는 공격과 관련된 수치고 HP라는 거는 방어력과 관련된 수치잖아요. 그러면 방패병은 공격력이 셀까요? 방패병은 방어를 주로 하는 그 병종이죠. 그래서 방패병 같은 경우에는 그 HP를 올려주는 장갑과 벨트를 파괴력을 올려주는 고글과 신발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시면 그 같은 자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으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완벽히 뭐 나와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패를 뭐 업그레이드를 뭐 100강을 했다 그러면은 요 파괴력과 관련된 뭐 고글이나 신발은 못해도 그 반절 그 정도는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반절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저도 지금 3분의 딱 2 해놨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강화에 소모되는 볼트나 너트 자원을 좀 적게 들이고도 이 효율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패병 HP가 공격력보다 방패병은 주요 스탯이 HP고 이 공격에 관련된 파괴력은 그 주요 스탯이 아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이 영웅 장비를 HP 위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웅을 또 보면은 궁병은 공격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궁병을 보면은 파괴력에 관련된 거는 100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HP에 관련된 거는 57 강화, 파괴력에 관련된 거는 100 강화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적은 자원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웅 전용 장비도 보면 파괴력과 HP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영웅 전용 장비를 보면은 딱 1강만 하고 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영웅 장비를 아예 넣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웅 장비는
반드시 플러스 2까지는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 그 궁병은 플러스 4까지 해놨는데 방패병을 보면은 요 플러스 2를 해놨습니다. 왜 플러스 2냐? 그러면 이 플러스 2를 해야 전용 스킬이란 게 열리게 되는데, 그 전용 영웅 전용 장비는 전용 스킬 영 전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전용 스킬이 그 수치가 올라가는데 1 강화만 하면은 요 탐험 스킬 하나만 그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2 강화를 하면은 탐험 스킬 활성화돼 있던 거에서 원정 스킬 하나가 추가로 활성화돼서 두 가지 전용 스킬이 모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전드 영웅 전용 무기는 최소한 2강화는 해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스킬을 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거 열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그 뭐 한 2세대 영웅 같은 경우에는 그 보라색 에픽 영웅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이 레전드 영웅이 그니까 노란색 영웅이 보라색 영웅보다 훨씬 센 이유는 딱 이 전용 스킬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거를 제외하고 해주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용 무기는 꼭 2강을 최소 2강을 해주시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영주 장비랑 영주 보석이 이렇게 쭉 둘러서 나와 있죠. 그 많이들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방, 궁, 창 순서대로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영주 장비는 공격력과 방어력에, 자 영주 장비죠. 영주 장비랑 이게 영주 장비 속성, 그러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영주 보석 속성 보면은 파괴력과 HP를 올려줍니다. 근데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방패병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군병 먼저 올려주고, 창병을 올려줘서 요게 창병까지 올려준 다음에 다 같은 레벨, 다 같은 등급으로 맞춰주는 거를 보통 권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게 맞는 경우는 그 영웅의 스펙이 전부 다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 궁, 창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같은 레벨로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과금액이 작은 분들이면 작은 분들일수록 그 1군 영웅, 주력 영웅을 같은 세대 그 3명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룰렛은 그 세대에 딱 한 영웅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 영웅은 그 뭐 공용조각 뭐 그 영웅의 전당에서 뭐 공용조각 사가지고 뭐 올리면 된다 하지만 뭐 다른 영웅은 뭐 답도 없잖아요. 그 순위 경쟁 붙어서 그 조각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용조각을 써야 되는데 뭐 공용조각이 그만큼 남아 돌지도 않고, 그래서 영웅별로 그 주력 1군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 다른데 그러면 스펙이 싹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방패병, 궁병, 창병, 영주 장비나 영주 보석을 이런 순서대로 올려서 결국에는 똑같이 맞춘다 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정도의 스펙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건데, 영웅 세대가 싹 달라버리고 막 성급도 막 그
병종별로 다 달라버리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이나 아니면은 소과금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제가 그 스펙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편하게 보는 방법이 등대에 들어가서 등대에 보면은 요런 주황색 요렇게 뜨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뭐 마스터 포상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요거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포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레포트 잘 안 보실 텐데 레포트 자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포트를 봐서 여기 밑에 숫자들이 쫙 나오죠? 이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패, 창병, 궁병의 공격, 방어 전부 스탯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그 사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스탯은 뭐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러면 자, 방패병은 방어력과 HP를 더한 숫자, 그리고 창병은 공격력과 파괴력을 더한 숫자, 그리고 궁병도 공격력과 파괴력을 더한 숫자, 이게 그러니까 방어력 HP, 그 다음에 공격력 HP, 공격력 파괴력, 요 6가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과금액 작은 분들일수록 보면은 창병이 겁나 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그 뭐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뭐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2세대, 3세대, 뭐 한 4세대 요 정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방패병, 창병, 궁병 영웅을 어떤 걸 가지고 보통 운영을 하냐? 그러면은 플린트랑 그리고 알론소 그리고 몰리 또는 미아 요렇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방패병, 궁병, 창병 세대가 다르죠? 방패병이랑 궁병은 2세대고 그리고 창병은 1세대일 수도 있고 3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몰리거나 미아거나. 근데 1세대 몰리라고 그래도 사실 그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 2세대 플린트하고 알론소보다 몰리가 훨씬 세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은 성급 차이 때문인데 플린트랑 알론소는 그 과금액이 좀 많지 않은 이상 어차피 다 거의 다 사성이죠. 뭐 이제 조금 뭐 룰렛을 조금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돌렸다. 그럼 뭐 사성 뭐 1티어, 뭐 사성 2티어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몰리는 등대에서도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쇠 가지고 뽑기 하는 데서도 몰리 조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리 5성은 생각보다 금방 돼요. 그럼 몰리 5성이면은 2세대 영웅 몇 성 몇 티어랑 똑같냐? 그러면 4성 2세대 그러니까 1세대 몰리가 5성이 되면은 2세대 영웅의 4성 3티어랑 그 기본 스펙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2세대 영웅 두 개 다 사성 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영웅 몰리를 쓰더라도
창병이 방패병이랑 군병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그 제가 병력 비율 이런 거 얘기해드렸죠. 보통 병력 비율을 50대, 20대, 30으로 써라 하는 이유는 방패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군병이 중요하고 창병이 제일 덜 중요하다. 그런데 무과금이나 소과금일수록 창병 영웅만 겁나 세요. 그래서 그 스펙은 그 여기 나와 있는 영웅 장비나 아니면은 영주 장비나 영주 보석을 가지고 방패병이나 궁병한테 더 스펙업을 시켜줘서 여기 그 레포트 가장 밑에 나오는 이 스펙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진짜 똑같이 올리면은 창병만 진짜 겁나 세집니다. 근데 병력 비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게임이 창병 영웅이 중요도가 세계 병종 중에 제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금액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창병의 스펙업은 덜 하고 방패병이나 군병의 스펙은 업그레이드를 훨씬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패랑 궁영웅이 2세대 4성 원절인데 그 창영웅 미아가 5성에다 전용 무기도 7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창병 영웅 자체가 겁나 셉니다. 그 일반적인 무과금 소과금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는 영주 장비랑 영주 보석을 창병을 어느 순간부터는 업그레이드를 아예 중단을 시키고 방패병이랑 군병의 영주 장비랑 영주 보석만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요 속성 버프를 보시면은 그나마 좀 이제 그 모든 병종의 속성들이 그나마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슷하게 유지를 안 시켜주면은 그 50대, 20대, 30 뭐 이런 거는 그 이제 뭐 헤비 과금러에 집결에 탈 때는 뭐 유효한 그런 병력 비율이겠지만 자기가 공격할 때는 사실 그 비율도 안 맞게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 창병만 겁나 세잖아요? 근데 창병이 중요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창병에다가 병력을 많이 넣어봐야 사실 그 딜도 그렇게 크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업그레이드 스펙은 그 매 세대마다 뭐 영웅을 4성 이상으로 계속 맞춰주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똑같이 맞춰주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속성 값을 보고서는 그 영웅 장비랑 그 다음에 영주 장비, 영주 보석 이런 것들을 이 속성 값 3개 병종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럼 오늘 그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업그레이드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 방패병 영웅 장비는 그 HP를 올려주는 장갑과 벨트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병과 궁병의 영웅 장비는 공격력과 관련된 파괴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고글과 신발 위주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그 다른 장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요 정도 강화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주 장비랑 영주 보석은 요런 레포트를 확인하고 자기가 약한 병종에 조금 몰아서 주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그 영주 장비랑 영주 보석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실제 공격 스펙에서는 차이가 안 나면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